안녕하세요. 혜승쌤입니다. 오늘은 피아노를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른 손 모양과 그리고 건반에서 피아노를 칠 때 어떻게 건반을 타건을 하면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좋은 손 모양을 건반 위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손의 특징을 아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손을 쭉 내밀어 볼까요? 자, 오른손부터 한번 보시면, 자, 손을 약간 힘을 뺀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두신 다음에 각각의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로 빼는 듯이 움직인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왼손도 역시 똑같죠. 그래서 사이드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2, 3, 4, 5번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도 이 손의 생김새에 맞게 건반을 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손 모양에서 가장 주의하실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손 모양을 잡을 때 가장 기초를 잡는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손에서 이 손등이 집을 비유하자면 지붕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 손등이 푹 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아마추어 그 취미로 치시는 성인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어렸을 때 기초를 이렇게 잘 잡지 못하셨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피아노를 다시 치시게 될 경우에 보통 이 손등 부분을 잘 세워주지 못하셔서 곡을 칠 때마다 이렇게 내려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손끝을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래야 단단한 폼을 구성해서 건반에 어떤 손가락으로 치든지 잘 버틸 수가 있고 소리가 흐물흐물해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이 측면에서 보시면 손등이 손목보다 조금 더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손목이 힘이 자연스럽게 빠진 상태로 이렇게 건반에 타건하시면 이게 옆모습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U자가 뉘인 상태로 놓이게 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이 손톱의 이 옆부분, 이 부분으로 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U자를 유지하면서 손등이 손목보다 이렇게 예쁘게 튀어나온 형태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계란을 잡아라, 공을 잡아라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손등이 내가 가진 이 고유의 뼈가 힘을 빼고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상태여야 가장 건반 위에서 소리를 잘 받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형태를 왼손도 똑같이 잡아주시고 사이드로 보면 이런 형태로 하시면 가장 좋죠. 그리고 타건을 하실 때 1번은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시면 1번을 치실 때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게 아니라 이 U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손톱의 이 옆부분으로 얘를 약간 미끄러지듯이 누르게 되거든요. 잘 보시면 손등이 꺼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손목이 고무줄처럼 늘어나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손등의 이 뼈가 일렬로 쫙 이렇게 맞춰지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손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도레미파솔을 되게 많이 치시잖아요. 피아노를 칠 땐. 그런데 이 손등의 뼈가 이렇게 일자로 잘 일종의 배치가 되지 않으면 3번에서 4번 혹시 4번이나 혹은 5번으로 가면 이렇게 픽픽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이 사이의 공간 잘 생각하셔서 약간 끌어당기면서 밑으로 내리듯이 치시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손가락이랑 건반이 이렇게 일자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끝으로 약간 잡아당겨 주듯이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튕기듯이 쳐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엄지는 살짝 내려주듯이 사이드로 빼주고 2번은 건반이랑 일자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치기 직전에는 손목이 또 힘이 빠져 있어야지 이렇게 닭목처럼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를 튕기듯이 치시는데 이때도 손등이 푹푹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받쳐주고 또 3번이랑 또 삐리비리비 일자로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손목을 낮춰주고 튕기듯이 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4번을 보시면
건반이랑 이렇게 일자가 되게 만들면서 손목도 살짝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도 건반이랑 일자가 되게 맞춰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손끝을 세워주고 손목을 살짝 내려주면서 튕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손목이 살짝 간다고 했죠.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이렇게 5번. 자, 이러면 아까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까는 4번에서 5번으로 갈수록 쓰러지죠. 그리고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치게 되면 4번, 5번을 쳐도 힘이 굉장히 세게 되죠. 그래서 탄탄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으로 치시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역시 이 형태를 유지한 다음에 엄지를 살짝 사이드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아까 오른손은 이렇게 뺐죠. 왼손은 이렇게 뺍니다. 그 다음에 건반이랑 일자로 만들어주죠. 세운 다음에 튕기고요. 3번이랑 또 일자 만들어준 다음에 튕기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 손목이 약간 이쪽으로 가줘서 얘랑 일자를 만들어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가주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가 막 펄럭펄럭거리면서 나가면 안 되고, 일자 만들고 튕기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같이 합쳐서 한번 쳐볼게요. 얘가 서로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일자 소리가 안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걸 칠 때도 4, 5번을 만약에 아까처럼 형태로 잘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4, 5번으로 갈 때마다 소리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기본기를 잘 익히시면 이런 식으로 손끝이 계속 힘을 받아서 건반을 누르기 때문에 단단한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